Lavilo. Llorones, me vestiste los campeones. Blancos, llorones, vestiste los campeones. El ejemplo de lo que no debe ser el mejor partido de fútbol del mundo. 어릴 때 축구를 보시던 아버지가 야, 피고쟤는 왜 피고를 안 하고 축구를 하고 있냐? 하하하하 하는 이런 농담을 들어봤다면 그 어렸던 당신은 슬슬 아재가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에우제비오가 은퇴한 이후 그리고 호날두가 등장하기 전에 포르투갈 축구의 대명사였던 축구 선수, 세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적을 다룰 때 항상 언급되는 선수, 바로 루이스 피구입니다. 80년대 후반 스포르팅 리스본 유스팀에서 뛰던 신성 루이스 피구는 청소년 대표팀에서 맹활약을 펼칩니다. 우리나라와의 첫 인연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91년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 여담이지만 우리나라는 1990년 11월 아시아 청소년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북한을 승부차기 끝에 이기고 우승합니다. 각각 우승, 준우승 자격으로 이 20세 이하 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생기자 양국 간은 회담 끝에 단일팀 구성을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대회 우승 멤버 중 유상철을 포함한 절반가량이 월드컵에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남북 단일팀은 의외의 선전으로 조별 예선 1차전에서 강호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3차전에서는 이미 8강 진출이 확정된 포르투갈을 상대로 0대1로 패배했지만 가까스로 8강에 진출했고 8강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1대5 대패를 당하며 코리아 단일팀의 여정이 끝이 납니다. 이 강호 브라질을 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꺾고 우승을 차지했던 나라가 피구의 포르투갈이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의 멤버였던 주앙 핀투, 루이 코스타, 페르난도 코투, 조르제 코스타 등은 향후 포르투갈 성인 국가대표팀도 오랜 기간 이끌게 되어 이때 포르투갈 멤버들을 황금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해인 1991년부터 스포르팅 리스본에서도 주전으로 뛰기 시작한 피구는 곧바로 맹활약을 시작합니다. 4년간 주전으로 뛰며 163경기 20골의 활약을 펼쳤으며 해외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피구는 유벤투스, 파르마와 이중 계약을 체결하여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2년간 뛸 수 없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피구는 구단이 유벤투스와 맘대로 계약을 했고 나는 파르마와 계약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의 목소리로는 피구와 에이전트가 유벤투스와 계약을 해놓고는 돈을 더 많이 주는 파르마와 또 계약을 해버려서 이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 피구는 어린 시절 스포르팅 리스본 유스팀과 계약할 때도 벤피카 유스팀과 이중 계약을 맺어 45일간 출장 정지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파르마, 유벤투스 사건은 인트로에 불과했으며 추가로 설명해드릴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이적 사태 같은 문제가 피구에게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에 피구의 주장들은 다소 신빙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리에로의 이적이 이렇게 금지되었고 이런 피구에게 바르셀로나가 접근합니다. 90년대 초 요한 크루이프의 바르셀로나는 에이스 라우드럽의 활약과 함께 리그 4연패, 첫 유러피언컵 우승을 하는 등 순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우드럽이 크루이프와의 갈등 끝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버렸고 이듬해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우승, 바르셀로나는 4위로 추락해버립니다. 크루이프는 뒤늦게 라우드럽의 대체자로 피구를 영입한 것인데 레알로 가버린 라우드럽을 대체할 피구가 모두 아시다시피 또 레알로 가버린다는 웃픈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피구는 바르셀로나에서 7번을 달고 맹활약하게 되는데 특히 루이스 바날 감독과 함께했던 97년부터는 리그와 컵대회 2연패를 차지했고 이때 히바우드, 클루이베르트, 피구라는 3인의 공격진은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피구의 기록은 5년 동안 249경기 45골, 과르디올라에 이은 부주장이었던 피구는 바르셀로나에서의 마지막 시즌 이후 발롱도르를 수상할 정도로 월드클래스 기량을 선보였지만 피구는 바르셀로나에서 받던 연봉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셀로나가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자금력을 보유하지 못해
선수들에게 월드클래스급 주급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과거 호나우두가 바르셀로나를 떠나 인터 밀란으로 이적한 것 역시 비슷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때 피구 측은 팀에 남을 듯 말 듯 능숙한 밀당 솜씨를 뽐낸 끝에 당시 피구의 바이아웃이자 세계 최고의 이적료였던 6천만 유로를 제시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합니다. 바르셀로나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모두 아시다시피 엘클라시코 경기에서 피구가 코너킥을 차러 사이드에 가면 돼지머리, 유리병 등을 던지는 등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어 원활한 경기 진행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피구에 대한 동정 여론도 많았으나 이후 스페인에서 피구 이적 사건의 진실이라는 책이 발간되는 등 피구와 에이전트의 행태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지자 피구에 대한 비난 여론도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책의 주요 내용은 짧은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피구와 오랜 동안 동업했던 친구이자 에이전트였던 호세 베이가의 공동의 목표가 언제나 많은 돈을 버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다른 팀과 가계약을 한 후 소속팀에 많은 돈을 요구하는 방식들을 꾸준히 써왔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유벤투스, 파르마와 이중계약 문제도 터졌으며 책에 의하면 바르셀로나와 재계약 당시 AC 밀란과의 가계약을 이용해 연봉을 높였으며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때에도 플로렌티노 페레즈 회장 후보자와 가계약을 체결해 높은 연봉을 확정시킨 후 바르셀로나에게 비슷한 연봉과 페레즈 회장과 맺은 계약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종합해봤을 때 피구는 이 당시 바르셀로나에서 받던 연봉에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피구는 잃은 게 많았으며 다른 포르투갈 동료 파울로 푸트레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피구는 바르샤 팬들에게 가족 등이 살해 협박을 받는 등 심적 고통이 심해 레알로 이적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미 에이전트인 베이가가 페레즈와 엄청난 계약을 맺은 상태여서 레알로 안 가면 위약금이 어마어마한 상태였고 결국 피구는 레알로 이적한 후 베이가와의 동행을 끝내게 됩니다. 이윽고 피구는 모두 아시다시피 레알 마드리드의 갈락티코 멤버로 대활약했으며 발롱도르에 이은 피파 올해의 선수상까지 수상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리그 2회 우승, 챔스 1회 우승을 경험한 피구의 기록은 239경기, 57골. 막바지에는 좀 노쇠화된 기량으로 주전에서 살짝 늘린 피구는 이적을 추진하는데 베니테즈의 리버풀이 강력히 원했고 피구도 EPL을 원했지만 이적료에 이견이 생겨 무산됩니다. 레알이 그동안 헌신해왔고 주전에서 밀린 피구를 자유계약으로 풀어줄 것으로 모두 예상했지만 계약이 1년 남은 피구의 이적료를 요구하자 리버풀이 물러났고 이후 레알은 당시 솔라리, 캄비아소 등을 영입해준 충성 고객 인테르에게 피구를 자유계약으로 보냅니다. 맥마나만 오웬 강탈했으면 피구 정도는 그냥 줄 수도 있지 않나?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피구의 기량이 통할지 의구심을 많은 팬들이 가졌지만 피구는 신체는 좀 노쇠해도 클래스로 축구한다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인테르에서 활약 1년 반 만에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 알 이티하드와 충격적인 계약을 맺어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후 클럽이 계약 내용을 불이행한 게 있다며 계약을 파기했고 인테르에서 2년 반을 더 뛰면서 총 4년간 138경기 11골, 이 4년 내내 세리에 A에서 우승하며 인테르 팬들의 박수를 받으며 은퇴합니다. 피구가 이끌던 황금 세대의 포르투갈은 아쉽게도 90년대에 국제대회와 인연이 없었지만 유로 2000 때 4강에 올라 처음으로 강인함을 알리기 시작했고 2002년에는 아시다시피 의외로 잘했던 미국에게 두드려 맞았고 이후 피구는 송종국에게 감쪽같이 지워져 예상치 못한 조별 예선 탈락을 당하게 됩니다. 유로 2004에서는 스페인, 잉글랜드, 네덜란드를 쓰러뜨린 후 결승에 진출해 드디어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우승하나 싶었지만 결승에서 그리스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피구는 국가대표에서 은퇴합니다. 레알에서 집중하기 위해 은퇴까지 했는데 예상과 달리 레알에서 출장 시간이 점점 줄어들자 1년도 안 되어서 국가대표팀에 복귀했고 2006년 월드컵에도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팀은 16강에서 네덜란드와 양팀이 도합 4명이 퇴장당하는 혈투 끝에 1대0 승리. 8강에서는 람파드와 제라드가 나란히 승부차기를 실축한 잉글랜드를 상대로 승리해 4강에 올랐으나 지단이 이끄는 프랑스의 격파당해 피구의 국대 커리어가 진짜로 막을 내립니다. 재밌는 얘기들이 정말 많았죠?
피구는 어릴 때 육상을 했던 경험과 장기였던 스텝 오버를 잘 결합시켜서 측면은 물론 중앙으로 파고들기를 정말 잘했고 킥력이 좋아 크로스도 날카로웠으며 플레이 메이킹도 능숙했던 정말 완벽했던 선수였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의도했든 에이전트와 함께 시끄러운 사건들을 좀 일으켜서 몇몇 팬들은 싫어하지만 실력으로는 깔 수 없는 피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얘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